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담화를 냈습니다. 담화에서 북한 무기의 기술력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향한 거친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는데요.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또 장문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대북 예, 독자 제재 추진에 반발하는 담화 이후로 한 달 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담화 내용이요. 너무 막말이 섞여 있는 무척 수위가 높은 담화입니다. 그 이유와 배경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최근에 다 뭐 막말 수준이 높긴 한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나 지난번 같은 경우에, 큰 틀에서 본다면 어떤 우리 내부에 갔던 갈등 유발이라고 할까요? 우리 군 당국에 대한 정보에 대한 또 불신을 조장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자신들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이런 어떤 이중적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건데 향후에 북한의 이제 행동들, 군사적 행동들, 미사일을 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정당성이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네. 이런 어떤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그 내용들, 담화 내용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이 북한 정찰 위성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이 혹평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이 예, 북한이 공개한 위성 사진이 흑백일 뿐더러 구글 위성 사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자 예, 이 김여정 부부장 개 짖는 소리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발끈했는데요. 뭐 이 예. 표현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교수님께서 엄밀하게 실제 북한 정찰 위성의 기술력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김여정 부부장의 말을 또 전체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내년 4월까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1호를 준비를 마치겠다고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공포를 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내년 4월 이후에는 정말 그 군사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북한은 지금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음흠.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 위성 자체의 기술 수준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그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 이제 시작 단계는 분명히 아니고 상당히 진척이 돼서 완성 단계에 간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북한의 어떤 그 군사 위성에 대한 것들을 너무 폄하하거나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정찰 위성 그다음이 군사 위성이고 결국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쉽게 폄하할 문제는 아니다. 이 위협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요. 이 정찰 위성이 사실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했던 5대 핵심 전략 무기 중 하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지금 북한에서 제시하는 이런 무기 개발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 정찰 위성을 저는 5대 핵심 전략 무기로 보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북한이 지난 당대 때 이야기한 그 5가지에 저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북도 이런 정찰 위성 자체를 전략 무기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여러 그때 이야기한 다양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북한이 바라는 만큼 무기가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대단히 이 진척도도 빠르고 수준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군사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기술적 수준에 따라서 준비 상태에 대해서 따라서 지난 그 2021년 1월이죠. 작년 1월 네. 이후에 한 2년이 지났는데 대단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둘러싸고 남북 간의 또 이견과 논쟁이 또 만만치 않은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ICBM 대기권 진입 계속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북한에서 나온 반응은 한국에서는 발사체의 기종이나 발사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역비판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ICBM 북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세요? 일단 지난 가을에 발사한 것만 놓고 보면 화성 네. 17형 같은 거 놓고 보면 거리상으로는 이미 이 지구상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거리로는 확실히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대기권 재진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핵탄두를 작동시키는 기폭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호하는 정도 수준은
아직 북이 보여주지 않았다. 이제 오늘도 이제 김여정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한 건데요. 네. 실제적으로 실거리라고 하죠. 정상적으로 발사했을 때와 고각 발사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네. 북은 아직까지 실제 발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하. 자신들이 김여정이가 이야기한 것 같이 고각 발사를 충분히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네. 저는 그 데이터만으로는 좀 불확실하지 않느냐. 안 됐다는 건 아닙니다. 불확실하지 예.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오늘 이제 그것 때문에 김여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실거리 발사를 해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실거리 발사가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북한 ICBM은 지구상 어디든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실거리 발사로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나 전 세계에 어떤 의미, 어떤 위협이라고 봐야 되죠? 사실 최근 한 1년 동안 예. 북한의 실책 실험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책 실험은 저는 뭐 그다지 더 큰 위협으로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북은 벌써 6번의 핵실험을 했고 예. 충분한 뭐 위력의 핵탄두나 전술핵을 그걸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네. 핵무기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다 도달시키냐의 문제인데 그 네. 도달시키는 이제 마지막 이 바로 이 ICBM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북이 실거리 발사를 해서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것을 성공을 시켜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네. 뭐 우리가 아니라 미국한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정말 실질적 위협으로 하고 이것을 과연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네. 드릴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그렇죠.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 때문에 일본이 이제는 대북 선제 공격 혹은 한반도 뭐 재침략과 이렇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될 말들도 계속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적기지 반격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뭐 이번 그것 중에 핵심이 예. 결국은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셈이죠. 네. 지금까지 어떤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서 이제 자위대와 미군이 이제 방어와 창 공격의 역할을 해왔는데 네. 이런 어떤 그 미일 간의 동맹의 역할 분담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걸 의미를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어느 단계에 일본이 반격을 할 것인가 이게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회피했고요. 네. 미사일이 정말 일본을 향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히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는 측면에서 네. 저는 사실 이것은 이름만 반격이지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제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쓰기는 반격으로 쓰고 네. 진짜 읽기는 선제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짧게 우리 정부의 대응,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국권화로 대응하겠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쪽도 좋지만 네. 너무 한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좀 전략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하고 구체성도 대단히 없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네. 오히려 우리의 어떤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몸을 묶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뭐 그쪽으로 가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네.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네. 해법을 만들고 전략적 자율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